페이지 189페이지 펴보세요. 중학교 게 나왔네요.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 그럼 당연히 얘 때문에 못 풀고 얘 때문에 못 푸니까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렇게 먼저 풀어서 중학교 거니까 그냥 빨리 풀게. 연립에서 둘이 더하면 되죠? 3x는 6이네, x 2네, y 1이네요. x과 y 값 구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a 2 나오네. 대입하면 2b 빼기 2는 4네, b는 3이네요. 중학교 거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맞지? 연립방정식. 그럼 14-1번은 어떻게 풀 것 같니? 생각해봐.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건데. 치환해서 풉니다. 통분하면 난리 나요. 치환이야, 그냥. 치환해서 풀면 돼. 그럼 연립방정식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쉽게 풀면 됩니다. 그 말은 다음 시간에 물어보지 말란 얘기야. 선생님 안 풀려요 하지 마. 치환하면 풀려. 치환하면 써놔. 미지수가 3개짜리예요.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뭐 없애고 싶니? 먼저 하나의 문자를 없애고 싶은데 x야 y야 z야. z 없애겠지? 그럼 둘이서 한다. 3x 더하기 4y는 18. 둘이 더한다. 5x 플러스 y는 13. 이렇게 연립방식 만든 다음에 하나 풀면 돼요. 그래서 4배 합시다. 20x 4y 50이네요. 3x 4y 18 그대로 쓰고 뺍시다. 17x는 빼면 34겠지 뭘. 맞죠? 그래서 x가 2 나와요. 2 대입해서 y값 찾으시면 돼요. y 3. 두 개 대입해서 z값 찾으시면 돼요. z가 마이너스 1.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냥 미지수가 3개짜리면 둘덜 해서 하나의 문자를 소거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면 됩니다. 괜찮지? 15-10은 어떻게 풀래? 15-10은 봐봐. 문제 어떻게 풀 거야? 시원이야. 에이, 알겠지? 그래서 풀면 돼. 16번 봅시다. 얘부터는 중학교 나왔던 건 한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어떻게 풀래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식에 대한 이해. 이 두 식이 같은 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해가 없을 경우는 이게 그래프상으로 보면 1차 함수죠. 식이 같다는 얘기는 이 두 그래프가 같다는 뜻이야. 그래야 교점이 무수히 많게 나오거든. 맞아. 그럼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야? 두 그래프가 평행인 상황이야. 그럼 해가 없겠죠.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맞아. 해가 없을 조건, 평행일 조건이죠. 그걸 함수로 정리해서 해도 되지만 이 상황에서 하는 거 기억납니까? 결론은 써줄까?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비율이 같다는 얘기야.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야? 그럼 해가 없을 조건. 뭐죠?
네. 이게 해가 없을 조건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기울기 같을 조건이야 실제로. 정리 한번 해줄게. 봐봐. 위에 기울기를 구해볼게. y는 넘기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마이너스 b 다시 a 다시 x 마이너스 b 다시 c 다시입니다. 맞죠? 평행일 조건이니까 얘랑 같으면 되겠지. 맞지? 그걸 쓴 게 이거야. 맞아? 그러면서 얘는 달라야 돼. 근데 이게 마이너스는 필요 없으니까 플러스를 바꾸고 얘를 밑으로 내리고 얘를 위로 올리면 얘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얘는 달라야 되죠. 맞지? 달라야 되니까 얘와 다르다는 조건이야. 마이너스는 똑같이 사라져도 자리 바꾸면 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시고 나서 쓰세요. 제발. 얘가 일치일 조건. 즉, 이 방법으로 푼다는 얘기야. 가자. 그러면 1분의 a와 a분의 1과 1분의 1까지가 다 같으면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야. 그러면 딱 봐도 이렇게 풀면 a제곱이 1인데 a가 1과 마이너스 1인데 a가 1이 되면 해가 무수히 많다.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쪽과 같지 않으니까 해가 없을 조건이 됩니다. 이걸 풀었을 때 답이 두 개 나오거든.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야 무조건. 알겠지? 이렇게 푸시면 끝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까? 봐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 방법으로 안 풀릴 때가 있어. 가끔. 잘 봐. 해를 구할 거야 그냥.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해볼게. 뭐 없앨래? 문자 없앨래? X 없앨래? Y 없앨래? 선택해. 아이야! 왜 뭐 골 끄덕여? 내가 뭐 했다고? 날 봐! A 없앨게요. A 정신 차려. Y 없앨게요. 뺍니다. X가 무수히 많으면 Y도 무수히 많겠지. 그러면 여기서 X가 무수히 많으려면 사라져야 돼. 맞아, 맞아.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야 돼. 인정하니? 0X는 0이 나와야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A가 1이야. 인정? 해가 없으려면 0x는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야. 이 풀이도 있어요. 이 풀이도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로만 풀 수 없을 때가 생겨 가끔.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풀으셔도 됩니다. 그게 3개짜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16-1번. 16-1번 같은 건 뭐야? 미주가 3개지. 그러니까 이 방법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 한번 풀어봐. 시간 줄게. 16-1번. 16-1번 풀어보세요.
얘는 뭐 할만한데 16-2번 같은 게 좀 어려울 거야. 미지수 3개짜리 기본적인 풀이는 문자나 속어입니다. 무조건 y 속어한 게 낫겠지? 굳이 x보다는 맞지? 둘이 더한다? 4x k-1 z는 4. 둘이 더한다? 4x z는 3. 해가 없을 조건. 여기서는 이 방법으로 해도 돼요, 사실. 해가 없을 조건. 같지? 같아야 되지? 다르면 되지? 이게 해가 없을 조건이잖아. 맞아, 맞아. 여기서 해가 없으면 얘도 해가 없겠지, 당연히. 맞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K가 2입니다. 끝. 미지수 3개짜리는 무조건 미지수 하나를 소거한 상태에서 이 방법으로 푸는 거야. 오케이? 별거 없지? 이렇게 풀기 힘들면 이 방법으로 풀면 돼. 기억해야 됩니다. 2개짜리 안 나와. 중학교 때 같은 게 나오겠니? 3개짜리가 나오겠지, 나와도. 맞지? 3개짜리가 나옵니다. 괜찮지? 넘어갑니다. 보자. 이제 17번 유형을 보자. 17번은 활용이니까 그냥 열심히 식 세우면 돼요. 하라는 대로. 어떤 애가 총 무당수가 20개가 있는 걸 시험을 봤대요. 그런데 채점 기준이 2가지가 있나 봐. A 채점 기준으로는 정답은 6점, 오답은 마이너스 2점, 무응답은 마이너스 1점. 한마디로 답도 안 쓰면 마이너스 1점 준대. 근데 B 채점 기준을 봤을 때 정답은 5점, 오답은 0점, 틀려도 0점, 관점 없네. 아무것도 안 써도 1점을 받아요. 이렇게 했더니 A를 적용했더니 66점을 받았고 B를 적용했더니 67점을 받았대. 야! 그만 자! 그러면 뭘 x, y로 z로 놔야 돼? 정답수를 x개, 오답수를 y개, 그리고 무응답수도 z개로 놔서 문자 3개 썼으면 식 3개 세우면 됩니다. 첫 번째 식, 총 무당수가 20개입니다. 두 번째, A를 적용해서 점수를 구하시면 돼요. A는 정답수만큼 6점 맞고 오답수만큼 2점 깎이고 무응답수만큼 1점 깎이니까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괜찮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세 번째, 전체 비응답 B로 봤을 때는 정답수만큼 5점 맞고 오답수만큼 0점 그리고 무응답만큼 1점을 받으니까 67입니다. 식 3개, 문자 3개에서 열심히 이제 푸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죠. 뭐. 둘이 더하자. 7x 빼기 y가 86이네요. 이렇게 더하자. 그러면 11x 빼기 2y는 자 133인가? 위의 식에다 2배해서 연립방식 푸시면 돼요. 14x 빼기 2y 160이 아니라 172. 11x 빼기 2y 133 빼면 3x 9 39겠지? x 13 x 13 넣으면 91 빼기 y가 86이니까 y는 5 z는 이겠네요. 식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활용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뜻에 맞게 식을 잘 세워서 풀어보세요. 17-3번은 일에 관한 문제야. 일에 관한 문제의 핵심 일에 관한 문제는 식을 세울 때 니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전체 일회량을 뭘로 놓는다? 몇? 1로 놓는다. 알지? 모르면 안 되는데? 알지? 전체 일회량을 1로 넣어야 돼. 이 한 덩어리에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 한 덩어리. 진짜 중요한 건 얘야.
뭘 XY로 Z로 놔야 되냐면 이거야. 여기선 뭐야? A가 1분 동안 일하는 양을 A로 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야. 이러한 문제는. 이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문자로 표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식석이 편해. B가 1분 동안 일하는 양을 B, C가 1분 동안 일하는 양을 C로 놓고 식을 세우면 조금 부드럽게 세워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다른 걸 XY로 A, B, C로 놓으면 문제 풀기 쉽지 않아. 무조건 1분 동안 일하는 양. 얘는 분이니까 하루에 일하는 양. 그걸 A, B, C로 놔야 돼. 적어놔. 그래야 식 세울 수 있다. 됐죠? 그럼 풀릴 거야. 그러면 17번 지용은 됐고요. 이제 18번부터 이제 실제 고등학교 내용이 나옵니다. 18번 유형부터. 연립방정식이긴 한데 첫 번째 1차식과 근데 니들 지금까지 계속 풀었어 이건 사실 2차식. 연립방정식에서 중학교 때 없던 건 1차식과 2차식 푸는다. 2차가 포함됐을 때야. 어떻게 푼다고 그랬지? 1차, 2차는? 대입법입니다. 1차식을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고 정리 후 대입법으로 푸시면 돼요. 이게 제일 간단해. 알겠지? 보자. x 빼기 y 더하기 2는요. x제곱에 3x 빼기 y 빼기 2는 0. 1차, 2차지. 그러면 1차를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서 밑에다 대입하면 된다고. 지금까지 풀었던 방법 똑같아. 맞지? y를 정리합시다. x 더하기 2로. 밑에다 집어넣어. 푸시면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x가 1 집어넣으면 y는 3. x가 마3, y는 마1. 이렇게 해서 순서상 두 쌍을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1차, 2차? 2차, 2차부터가 문제야? 1차, 1차는 그냥 대입법.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서 밑에 넣어. 풀면 돼. 이제가 중요해요. 2차부터가 중요합니다. 2차, 2차. 19번. 2차, 2차입니다. 2차, 2차는 세 가지 경우가 크게 보면 네 가지인가? 2차, 2차? 2차, 2차의 첫 번째 경우가 지금 19번 유형이야.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때야. 얘도 할만해. 그래서 인수분해 되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문제야. 그걸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하는지. 인수분해가 되는 것부터 합시다. 나왔으니까 2차, 2차 중에 첫 번째.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때. 자연수인 해를 구하래. 그나마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되지? 돼? 되지. 인수분해. 합니다. 1, 2, y, 여기 뿔, 마. x-y, x 플러스 2y가 됩니다. 기본 풀이가 길어집니다. 2차, 2차부터는. 그러면 식을 이렇게 둘이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는 거니까 0일 때 와? 밑에 식이야. 위에 식 쓰면 안 돼요. 얘로 한번 풀면 돼. and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로 또 한 번 풀면 돼. 몇 번 풀면 돼? 두 번 풀면 돼요. 이게 2차, 2차의 풀이야. 2차, 2차 중에서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때야. 그러면
이제는 1차, 2차잖아. 맞지? 그럼 얘 방법을 풀면 돼. 1차, 2차는 대입법으로. 괜찮니? 는다. 자연수를 했으니까 x는 오겠네요. y도 옵니다. 이게 답이야. 얘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y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4y의 제곱, y제곱은 50입니다. 5y의 제곱은 50이니까 y제곱은 10입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나오겠지?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답이 아니겠지. 이렇게 해서 4쌍 나옵니다. 기본적인 풀이가. 알겠지? 그래서 구하라는 건 뭐야? 둘이 더하래요. 그럼 답은 10이겠네요. 이제 2차, 2차 중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20번 유형. 2차, 2차인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풉니까? 이걸 알아야 돼, 실제. 봐봐.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첫 번째 최고차항소거법이 나와요.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사실. 하지만 문제는 내요. 그게 문제죠. 교과 과정은 빠졌는데 문제 풀이할 때는 이걸 써먹어야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나오거든, 풀다 보면. 두 번째는 상수항소거법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 따로 2차, 2차가 아닌 경우도 있겠는데 그것도 2차, 1차 섞일 때가 있는데 얘가 대칭형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대칭형. 뒤에 나오니까 이건 따로 설명할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거로 풉니다. 이 두 개가 안 될 때는 이걸로 푸는 거고. 중요한 거 이걸 기억을 해야지 문제를 풀어. 그럼 최고차항소법은 뭡니까? 잘 봐. 이런 거예요. 얘는 상상소법이네. 네. 내가 20-1번을 풀어드릴게요. 20-1번이 최고차항소법이야. 너 한 번만 더 졸면 너 저기 뒤로 간다. 말했다. 봐봐. 둘 다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확신해요? 안 될 거야. 안 돼. 안 돼. 뭐 해봐. 안 된다니까, 얘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최고차가 뭐냐면, 최고차. 얘 최고차가 몇 차예요? 얘도 몇 차입니까? 2차, 네, 2차죠? 최고차는 개수가 아니다. 그러면 최고차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을 때 이 방법을 쓰는 거야. 여기다 세배하는 순간 얘 사라지지. 얘도 사라져. 얘는 몇 차니 그러면? XY는 몇 차니? XY는 2차라 그러셔야 돼요. 문자수의 곱이 차수야. 얘도 사라져야 돼. 얘가 남으면 안 돼. 그러면 세배할게. 위에 식에다 세배. 빼면 다 사라지고 1차씩만 남아요. 그러면 1차 남았으니까 대입법을 풀면 돼요. 이게 최고차항소거법이야.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5y 빼기 3을 이용해서 위에든 아래든 하나만 대입해서 풀면 끝나는 거야. 이게 최고차항소거법. 그래서 대입한다. x자리에 5y 빼기 3 5y 빼기 3 2y는 4 정리합시다. 25y의 제곱에 30y의 플러스 9에 마이너스 5y 제곱에 플러스 3y의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20의 y 제곱에 빼기 15가 아니라 25구나. 플러스 5입니다. 5로 약분하세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반드시 돼. 그래서 y가 1 나오면 1 여기다 대입해서 x값 구하시고요. y가
4분의 1 나오면 여기다 대입해서 x값 구하시면 돼요. 4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5, 4분의 12,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7이네요. 이렇게 구하시는 거야. 기본적으로 풀이가 길어. 얘는 둘 중 2차, 2차인데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어. 외워야 되는 거야, 풀이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니네 연립방식 풀 때 잘 안 풀려고 그래. 나중에 보면. 까먹어서. 반드시 기억해. 이제 상수항소거법을 갈 겁니다. 실제 20번이야, 그게. 봐봐. 얘가 봐봐. 최고차항 소거법을 쓸 수 없을 때 쓰란 얘기야. 선생님 왜 최고차항 먼저 했냐면 최고차항 하는 게 더 빠르거든. 해봤자 곧바로 1차 나오니까 대입하면 끝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최고차항 소거법이 돼야 안 돼. 안 돼. x제곱과 y제곱이 다로 사라질 수 없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둘 다 인수분해 안 될 때야. 당연히 안 돼. 그럴 때는 여기다 세배해서 상수항 소거법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상수항 소거법입니다. 그럼 위에 식 그대로 쓰고 밑에 식 3배에서 쓰고 뺍시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나와요. 그럼 인수분해 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x 빼기 3y는 0이라는 식과 둘 중에 하나씩 이용해도 돼요. 뭘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로 다시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대입법. 상당히 귀찮죠. 이 방법을 기억을 못하면 못 풉니다. 진짜. x는 3y 집어넣는다. 9y의 제곱 3y의 제곱 12. 12y 제곱은 10입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두 쌍 나와요. y는 마이너스 x 집어넣는다. x제곱에 봐봐. 오 대박.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와. 맞지? 이때는 답이 없다는 거야. 무조건 답이 있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쌍 구하시면 돼요. 이게 상수항소거법입니다. 2차의 풀이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대칭형이야. 대칭형. 12번, 21번 유형입니다. 대칭형. 대칭형의 뜻을 아시는 분. 아이들아? 대칭형의 뜻을 아시는 분. 대칭형이 뭘까요? 연립방정 중에서 대칭형이라는 게 있어. 대칭형. 뜻이 뭐야? 이런 식을 대칭형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대칭형의 뜻. 저런 식의 대칭형이래. 대칭형의 뜻을 모르고 대칭형이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대칭형의 뜻이 뭐냐면 대칭이지 라고 하면 안 돼. 아니야 대칭. 무슨 대칭이야 이거 도대체. 대칭형의 뜻은 이거야. x와 y를 자리 바꾸지. 바꿔도 식에 변화가 없는 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대칭의 정의야. 알겠지? x, y 자리 바꿔볼게. 자리 바꾸자. x, y만 자리 바꾸면 돼. 자리 바꿨지? 이 노란색 식과 흰색 식은 같은 식에 틀린 식이야. 같지? 그런 걸 대칭형이라고 합니다. 풀이는 기억해야 돼요. 대칭형의 풀이야, 풀이. x 더하기 y를 u라고 치환하고 x 곱하기 y를 v라고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르게 대칭형을 UV형이라고도 해. 대칭형의 다른 말은 UV형. 자외선 같지? 자외선 UV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V형이라고 그래, 얘를. 이렇게 치환해서 푼다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기억 못하면 손도 못 대요, 얘도. 진짜.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려고 그래. 여기다 집어넣어. 해도 답은 나오는데 좀 복잡해져요. 알겠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셈 공식 변형으로 바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는 13이 되고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 식을 UV로 바꾼다. U제곱 마이너스 2V가 13 V는 마이너스 6.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식이 나옵니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얘는 간단하니까. 마이너스 6 대입하면 U제곱에 플러스 12는 13. U제곱은 1이네요. 그래서 6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1값이라고 나와요. 상당히 식이 풀이가 길어집니다. UV형은. 봐봐. 그럼 첫 번째 U가 1일 때 U가 마이너스 1일 때 U가 1이고 V는 마이너스 6일 때야. V는 항상 마이너스 6일 때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바꿔 X 더하기 Y는 1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6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6 최종적으로 이걸 푸시면 돼요. 이게 순서야. 상당히 길지. 그래도 기억을 하셔야 풀어요. 기억 못하면 못 풀어요. 이건 아예. 눈 좀 감집어! 그럼 어떻게 풉니까? 몇 차 몇 차야? 1차 2차지? 그럼 대입법.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UV는 보통은 때려 맞출 수 있어요. 사실.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면서 더해서 1 되는 숫자 생각해. X가 3이면 Y가 마이너스 1. 때려 맞춰도 돼요. 이 정도는. 알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 못 때려 맞힐 것 같으면 이렇게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4. 생각해봐. X는 뭐 나오니? 마3, Y가 2가 나오면 되겠죠. 맞지? 이번에는 반대로 X는 2, Y는 마3.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쌍이 나옵니다. UV형. 이게 가장 니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풀 때. 하나만 풀어볼까? 뭐 풀까? 그래. 쉬운 거 풀어보자. 21-1번 풀어봐. 지금 풀어봐. 선생님 거 보면서 푸세요. 선생님 거 보지 않으면 못 풀걸? 보면서 풀어보세요. 치환하면 돼요. X 더하기 이게 대칭형이니까 X 더하기 Y는 U X 곱하기 Y는 V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 써있잖아. 칠판 맞지? 곱셈공식 변형으로 바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그래서 풀면 돼. 그대로. 반칙이야. 눈 감고 푸는 건. 근데 대박이야. 눈 감고도 풀고. 천재야, 천재.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다녀오세요.
풀었니?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대로. 얘는 V, 얘는 U, 얘는 얘. U제곱 마이너스 2V. 흰색식을 분홍색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인정? 이것만 되면 돼, UV는 진짜. 바꿨어? 이렇게 바꿨니? 그럼 몇 차야? 그럼 어떻게 해? 대입법을 풀면 되죠. V는 11-U로. 알겠어? 진짜 기억을 해야지 풉니다, 이건. 손도 못 대요. 마이너스 22. 22에서 13. 35인가? 7, 5, 35.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더라도 되게 오래 걸려요. 예문 풀이가. 그래서 U가 마이너스 7이면 여기다 대입해서 V 구하시면 돼요. V는 18. U가 5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V는 6입니다.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야. U는 X 더하기 Y로 바꾸고 V는 X 곱하기 Y로 바꾸고 X 더하기 Y로 바꾸고 X 곱하기 Y로 바꾸고. 맞아? 얘는 금방 찾지? 2하고 3이지. 맞지? 곱해서 6 더해서. 이건 암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쓰고. 얘는 암산이 안 되지? 되나? 6, 3? 안 되네? 그럼 어떡해? 암산이 안 될 때는 그냥 대입법으로 다시 푸세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7x가 18입니다. x제곱에 7x에 플러스 18입니다. 이런 젠장 인수는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맞지? 자연스러워. 정수라 했잖아. 맞잖아. 맞아. 그래서 이 두 개가 답이라고 선택하면 돼요. 아시겠나요? 유부영 알겠어? 대칭 알겠니? 복잡하긴 한데 하는 방법은 단순해. 그냥 치환한 다음에 치환하면 2차, 1차 나와 무조건. 그럼 대입법 이용하면 돼요. 아시겠죠? 대입법? 보자. 이제 22번 유형합시다. 이 1차, 2차를 풀면 잘 봐라. 보통 1차, 2차를 풀면 이렇게 U값이 U라는 값이 두 개 나와요. 맞아. 그런데 얘를 풀었을 때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데, 그러면 1차, 2차의 풀이는 하나의 문자를 정리한다 했잖아.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생각해봐. 이 방정식의 해가 두 개면 y값도 두 개 나와요. 무조건. 대입하니까. 맞아.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해가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이렇게 내가 대입한 이 결과, 이 노란색 식의 해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D가 0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아. 이렇게 접근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쌍의 해를 갖는다. 1차, 2차야. 1차, 2차인데 해가 한 개려면 대입법 이용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한 다음에 이 노란색 식이 해가 하나일 조건으로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개념입니다. 이 문제. 그럼 5x제곱에 마이너스 4kx에 k제곱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여기서 판별식 쓰면 되겠죠? 짝수공식 쓴다. 4k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에 25는 0이네요.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도실근 곱은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얘도. 21번 유형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활용.
또 활용 나왔네? 식 세워서 푸시면 돼요. 이제는 1차, 2차가 나올 겁니다. 식 세울 때. 23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이 한 변의 길이가 2입니다. 똑같이 2cm, 2cm씩 늘렸대요. 늘렸다. 이만큼 늘렸대. 늘렸더니 처음 넓이보다 16만큼 넓어졌다. 그러면 늘린 넓이는 이만큼이겠네? 이게 늘어난 넓이입니다. 이게 처음 넓이는 이만큼이었겠지? 16만큼 넓어졌으니까 더하면 같아지겠지. 이해가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하나의 덜식. 하나의 덜식이 뭐겠어? 딱 봐도. 뭐가 보이니?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 안 보여?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서 푸시면 돼요. 괜찮니? 여기까지는? 정리합시다. 위에 식마 2분의 1 다 곱하자. x 더하기 y 더하기는 xy의 30입니다. 전개합시다. 그럼 32 정리하자. 2x 더하기 2y는 28, x 더하기 y는 14입니다. 이식과 이식으로 풀면 돼요. 1차, 2차지. 대입법 풀면 돼요. 의자. 전개합니다. 196, 28x. 제곱수 좀 외우세요. 계산 빠르게 하려면. 2로 나눕니다. 됐죠? 6, 8에 48. 그래서 x가 6 또는 8입니다. 그때 x 곱하기 y. x가 8이면 y는 6이겠지 뭘. x가 6이면 y는 8입니다. 결국 답은 48이네요. 알겠나요? 괜찮아? 잘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히터 끈다 그러다 냉방에서 한번 공부해볼까? 너무 따뜻한가? 졸면 안 되는데 안 틀 수 없고 너무 추워서 안 꺼 행복하지? 따뜻해서? 바람색이 좀 약하겠어. 1단으로 아까 3단에 했어. 이제 또 어려운 게 나와요. 부정방정식이라고 나옵니다. 24번, 25번, 26번 유형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진짜 부정방정식은 심화 문제를 풀다 보면 나와요. 이거 단독적으로 문제를 안 내거든, 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형태가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거기서 멈춘단 말이야. 거의 심화 문제는 지금 풀었던 것처럼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정확하게 딱 안 주어져. 이상하게 문자를 내가 두 개 썼는데 식을 하나밖에 못 만들어. 그런데 뭘 풀어야 돼, 그 상황에서. 무슨 조건이 더 붙어 있어? 자연수, 정수, 뭐 이런 말이. 그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풀이를 정말 기억을 하셔야 심화 문제를 풀어요. 결국 니들이 식을 세워도 못 푸는 게 부정방정식 풀이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사실. 부정방정식의 뜻을 알아야지. 부정방정식 뜻이 뭐야? 그럼 부정은 이게 방정식은 아니까 이제 부정의 뜻을 알자. 부정의 뜻이 뭐지? 부정해지지 않은 방정식. 부정은 혹시 들어봤니? 해가 무수히 많다와 부정하고 똑같은 말이야. 불능은 들어봤니? 불능도 안 들어봤구나. 해가 무수히 많다가 부정이야. 부정, 정할 수 없다. 해를 정할 수 없는 시기야. 부정방정식이. 다른 말로는 해가 무수히 많다야.
가장 간단한 부정방정식이 이런 거야. 즉 결론은 내가 구한 식은 한 개지. 문자 몇 개야? 그럼 해가 무수히 많아 무조건. 뭐 넣을래? 1, 2, 1, 0, 3, 뭐 3, 0, 마이너스 1, 4 엄청 끝도 없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이렇게 내가 구한 식이 한 개인데 문자를 두 개 이상 썼을 때를 부정방정식이라 합니다. 그럼 풀이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져요. 그러면 답을 이렇게 두 쌍으로 특정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건을 봐야 되는 거야. 식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자의 조건을 반드시 봐야 돼. 자연수 아니면 정수라는 조건이 나올 때가 많아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정수. 정수는 자연수를 포함한 거니까 이런 조건이 나올 때 많이 하는 방법이야. 많이 하는 방법인데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도록 10변형 시키는 거야. 무조건 10변형 시키고 이쪽에 숫자가 되도록 10변형 시켜서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부정방정식 풀이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야. 봐라. 이럴 때예요. 이걸 만족하는 양의 정수 순서쌍 구하래요. 봐봐. 그러면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분모에 있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 x, 3xy를 곱해버릴게요. 그럼 얘는 3y가 되고 얘는 3x가 되고 얘는 xy가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못 풀어 원래. 그런데 조건에 뭐라 써있냐면 xy는 양의 정수래요. 즉 자연수래. 때려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단 말이야. 때려 맞춰서 하는 게. 그러면 잘 봐. 이 식을 인수분해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인수분해는 안 되는 식이야. 뭐 일부러 인수분해가 되도록 10변형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아이들아, 여기에 뭐 쓰면 이게 나올 거 같니? x 쓰고 여기다 y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뒤에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3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얘 나오려면 여기다 뭐 있어야 돼? 됐지, 인수분해. 근데 쓸데없는 게 나오지. 몇이 나와 더? 그럼 오른쪽에 9 써주면 되잖아요. 이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별거 없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다르게 알려줄까? 다르게 알려줄게.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해도 돼. 이 두 개를 묶어버려. 그럼 인수분해 할 건데 뒤에도 이게 있으면 좋겠지? 없잖아 근데. 맞지? 없는데 그냥 써. 만들었지? 같아지게 9. 다시 묶어.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알고 계세요. 알겠지? 찾았지? 이제 생각하는 거야. x 빼기 3에다가 y 빼기 3도 결국은 정수일 거야. 맞아 맞아. 정수끼리 곱이 정수가 나오는 건 몇 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10변형 시키는 거야. 그럼 얘가 몇이 되면 돼? 1 몇? 9. 여기가 3 3 9 1. 더 있니? 없지. 선생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안 되잖아. 양의 정수라면서. 그래서 답이 이렇게 해서 순서쌍으로 몇 개 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몇 쌍 나온다? 이렇게 세 쌍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부정방정식 풀이야. 즉 심화 문제를 풀다 보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구한 식보다 문자 수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 그러면 다 부정방정식으로 풀란 얘기야. 한마디로 때려 맞추라는 얘기인데 그 때려 맞추는 기술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처음 상태에서 여기서 때려 맞추려면 못한단 말이야. 어떻게 찾아 이거서. 맞지? 찾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심화 문제를 풀어요. 실컷 다 풀어놓고 풀지 말고 나중에. 알겠지? 이게 심화 문제 풀이의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알겠니?
해봐. 24-1번. 그건 중요하니까 한번 시켜줄게요. 시간. 해봐. 선생점 풀면 돼. 24-1번. 인수분해 하면 돼요.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그래, 안 돼. 안 되는데 되게 하라는 얘기지, 뭘. 인수분해하면 풀려요. 근데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아주 어렵진 않은데 어색하지? 그 어색한 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푼다고? 정수, 정수는 자연수 포함이야. 정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푸는 거야. 실수라는 조건일 때 저렇게 못 풉니다. 인수분해. 하자. X로 묶으면 되지 뭘. 선생님은 이 방법보단 이 방법 쓰거든 많이. 오케이? 어떻게? 얘도 y 더하기 3이면 좋겠지. 근데 실제로 무슨 짓 한 거야? 몇이 더 생겼어? 마이너스 6이 생겼지. 우리도 마이너스 6 똑같이 해주면 되지 뭘. 그럼 같아질 거 아니야. x 빼기 y 더하기 3입니다. x가 정수인데 빼도 정수입니다. 맞지? 정수끼리 곱은 4 되는 숫자는 1, 4, 2, 2, 4, 1만 쓰면 망해요. 마일, 마사, 마이, 마이, 마사, 마일도 있어요. 정수니까. 맞지? 정수일 때는 음수해도 되죠. 자연수일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 알겠지? 근데 뭐라고 써있어? 자연수라고 써있니? 아, 양의 정수네. 미안해. 그럼 이거 하지 마.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알겠나? 그럼 이때 x는 몇이에요? x는 3, y는 1, x는 4, y는 마일. 이거 안 되네? 양의정수 아니네? 이때 x는 6, 네? 6, 맞다. 맞지? 네. y는? 얘도 안 되네? 얘밖에 안 되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알겠지? 중요한 건 뭘 할 줄 알아야 돼?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돼. 왜 인수분해 해야 된다를 느껴야 돼. 뭔 조건 때문에?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정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둘이 곱해서 정수되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더한 것보다 곱하는 게 더 우리가 추릴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이제 25번 유형 부정방정식에 얘는 조건을 봐. 정수라는 조건이 아니라 실수라는 조건이야. 실수. 그럼 이 방법 안 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니? 처음 보니? x제곱 5의 y의 제곱 더하기 4xy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어디서 봤지? 찾아줄까? 어디서 찾을래? 내가 어디서 찾을까? (159쪽에) 있으십니다. 정확히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르긴 한데. 방정식 찾을까? 방정식에 찾아야겠다. 함수 찾는 게 아니라. 방정식에서 없네? 당황스러운데? 없구나. 없네? 그래 많이 봤잖아 그래도. 안 봤니?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 2차식이 돼 있어요. 2차식. 그럼 어떻게 풀지? 2차식이 포함됐을 때 기억 안 나? 이렇게 10변형 시킨다고. 찾아봐. 두 개의 완전제수 바꿀 거야. 그럼 여기다 뭐 쓸 거였어? x제곱. 그 다음 뭐 쓸 거 같니? 여기다. 완전제수 만들어봐. 완전제수 만들어봐. 보이니? 보여? 이렇게 분리할 자신 있어? 저거 딱 보고? 자신 없죠? 보이면 장땡이고, 보이면 진짜 땡큐야, 땡큐. 근데 얘를 분리해서 y제곱 쓰면서 이렇게. 그나마 얘는 좀 편하니까 할만해. 그런데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보이면 되는데, 보이면 실수한 조건 때문에 x 플러스 2y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제곱대결 제곱이 0이려면 각각이 0일 수밖에 없으니까 y가 1이고요. x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끝나는데 안 보일 때가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내가 한 번에 딱딱딱 찾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 보일 때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알려줬잖아. 만족시키는 실수. 이게 뭔 말이야? 만족시킨다의 뜻은 뭐라고? 뭐라고? 만족을 시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대. 근데 걔가 실수래. 해가 실수야. 그 뜻이야. 해가 실수. 만족시킨다는 건 해야 해. 알지? 해. 그러니까 이걸 재해석하면 해가 실수입니다. 실근을 갖습니다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다시 재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으로 가는 겁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어서 y제곱에 0 이상이지 미안 0 이상 마이너스 곱하면 그래서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 이하가 돼서 제곱했는데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y가 1이야. 찾았지? 1을 어떻게?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주어진 식에. 그러면 이렇게 x값도 찾을 수 있어요. 보이면 이게 훨씬 빨라. 안 보이면 풀 수 없어. 대신에 막 변형하다 포기한다니까. 그러면 해가 실수라는 조건으로 재해석해서 판별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괜찮아? 반드시 기억하세요. 괜찮지? 25-1번 보이니 안 보이니? 25-1번 해봐. 보여 안 보여? 이런 게 문제야. 안 보인단 말이야. 아, 전 보이는데요. 오, 대단하십니다. 매직아이처럼 3개씩 짝짝짝짝 해서 다시 완전제수 3개를 딱 만들면 대박입니다. 마지막 유형 이제 공통분해 관한 내용입니다.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 했어? 판별식으로 하라 했습니다. 풀었어? 풀어? 보여? 왜 손도 안 대? 하라니까. 날 보고 있어. 내가 풀어줄 것 같아? 안 풀어주진 않겠지만. 풀어본 다음에 막히면 보라고. 풀어!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이면 대박. 안 보이면 쪽박인가 그러면? 보이나요, 이렇게? 세 개 해야 됩니다, 세 개. 두 개가 아니라. 안 보인다니까, 진짜. 응? 진짜 안 보일 확률이 99%야. 거의 안 보여, 사실. 그럼 어떻게 푼다? 판별식으로 푼다, 판별식으로. 판별식으로 푼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다시 생각해서 여기서 실근을 가질 조건으로 푼다. 보이면 선생님 저 방법만 알려주지. 근데 실전에서 안 보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맞지? 그러면 4y 제곱에 8y에 플러스 4 마이너스 10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이냐. 0 이상이야? 0이 아니라. 그럼 마이너스 6y 제곱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이렇게 제곱이 0 이하가 답니다. 그럼 y값 나오잖아, 곧바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서 x값 따로 구하시면 돼요, 직접.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그냥 판별식만 쓰면 돼, 식 정리한 다음에. 부정방정식이지만 실수란 조건 때문이야. 실수란 조건 때문에 이렇게 2차식이 포함될 때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면 좋은데 안 보일 때는 판별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마지막 유형. 보자. 더 마칠 뒤에 거 질문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공통근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통근. 두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을 우리는 공통근이라 합니다. 얘는 실전은 이런 문제 안 나오고 그냥 공통근의 뜻만 이해하라는 얘기 나왔는데 니들이 풀 게 나오거든. 실제 시험은 26-2번 같은 게 나와요. 26-2번이 아니라 26-3번 같은 게 나옵니다. 실제는. 제가 한번 생각해서 풀고 좀 더 알려줄게. 풀이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방법은 근이니까 양쪽에 대입할 수 있어요. (27) 마이너스 9b 3에 a 마이너스 플러스 b. 그래서 얘는 그냥 연립방식 풀면 끝나는 거야,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3a 더하기 b가 9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제 식 정리합시다. 27 마이너스 9b 마이너스 3a 플러스 3 플러스 b는 0이네요. 마이너스 3a 빼기 8b 마이너스 30입니다. 이 식과 이 식의 연립방정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건 대입해서 푸는 거니까. 마이너스 7b는 마이너스 21. b가 3이네요. 3 집어넣으면 a가 2입니다. 그리고 나서 식을 다시 완성하세요. a가 2, b가 3. 공통근이 두 개니까 2차 방정식 근이 다 공통근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공통근은 마이너스 1입니다. 끝!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근데 실전에서 이런 문제 안 내. 왜? 너무 쉽거든.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실제 공통근이라는 문제는 26-3번 같은 유형을 말합니다. 26-2번은 직접 공통근을 설정할 수 있어. 봐봐. 26-3번은 잘 봐라. 공통근을 한 개만 가질 때라고 써있지. 공통근이 있단 얘기지. 근데 잘 봐. 구할 수 있어? 공통근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얘처럼 알려줬어? 있긴 하는데 구할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내가 말했잖아. 심화 문제는 다 그렇게 시작한다고. 설정하면 돼요. 문자로. 알파라고 설정하세요. 공통근을. 내가 왜 강조한지 알겠지? 심화 문제의 시작은 안 알려줘. 그냥 설정하라는 얘기야. 다 거의 대부분. 그럼 근을 설정해서 알파라고. 맞지? 그럼 뭐 할 거야? 알파를 대입하겠죠. 대입해서 써보세요. 그럼 오늘 배운 게 생각나셔야 됩니다. 대입해서 쓰면 식이 몇 개 나와요? 식이 몇 개 나와? 너는 왜 수학적 대화가 안 되니? 애들 다 쓰고 있는데 너 왜 하나도 안 써? 식이 이렇게 나오죠? x는 알파라고 설정하면 공통근을 설정한 거야. 설정. 왜 설정할 수 있어요? 있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구할 수는 없잖아. 연립방식 나오죠? 연립방정식.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둘 다. 오늘 배웠지? 인수분해 돼? 안 되겠지. 뭐 X일 때도 안 되는데 알파일 때 되겠어? 돼? 안 되지? 뭐 어떻게 푼다? 오늘 배웠잖아? 최고차항소거법 아니면 상수항소거법으로. 최고차항소거법 돼? 안 돼? 돼요. 최고차항소거법으로.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교과과정은 빠졌지만. 교과과정에서 빠졌지만 최고차항소거법을 여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공통근 때문에. 그럼 빼면 돼요. 뺄까? 빼면 어떻게 되니? 여기서 이거 뺄게. 빼면 밑에 실 위에 거 뺀다? 그러면 3K 알파. 빼는 거니까 더하기 해야 돼, 결국. 빼면 3K가 됩니다. 마이너스 3K. 그래서 얘를 이제 부정형. 봐봐.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문자 두 개, 맞지? 근데 인수분해 하는 거야. 알파 빼기 1로. 이게 부정방정식 형태야, 그냥. 맞지? 오? 그럼 얘가 0이다가 얘가 0이면 되지. 첫 번째 K가 0일 때. 두 번째 알파가 1일 때. 맞지? K에다 0 넣어봐.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 돼버릴걸? 0 되는 순간. 같은 식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공통근이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지. 그래서 K는 1이 0이 아니야. 이렇게 풀게 돼요. 그러면 알파가 1이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돼야 되니까 맞아, 안 맞아? 알파를 1 대입해서 K값 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공통근에 관한 대표 유형이에요, 이게. 최고차항소거법을 왜 배운지 알겠지? 이때 썸으로 배우는 거야. 단독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최고차항소거법, 실제로. 저렇게 공통근에 대한 심화 유형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발 심화 유형의 시작점을 아세요. 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있다고 대놓고 나오지. 그러면 설정하는 겁니다. 시작 자체가. 그게 안 되면 심화 유형의 시작을 못 해요. 아시겠죠? 쉬었다가 숙제는 208쪽까지 해오실 수 있겠죠? 쉬었다가 수학합시다, 이제.